50년 만에 가뭄에 시달리는 전남 광주뿐 아니라 경북의 댐 3곳, 경남의 댐 1곳도 가뭄 주의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13%가 가뭄을 겪고 있는데요. 이 상황, 과연 일부 지역만의 일일까요?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최승일 명예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승일입니다. 예. 자, 광주 전남에 이어서요. 최근에는 경북과 경남도 가뭄 우려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남부지방의 가뭄 피해가 이어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대개 물의 공급을 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표수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 결국은 비가 안 와서 강수량이 부족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강수량 때문에 일단 이런 가뭄에 우려가 생기는 상황이다. 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황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이것도 걱정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의 댐의 저수량으로 보아서는 당장 전국으로 확대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음. 단지 이제 남부지방은 지금 물이 부족한 현상이고, 근데 문제는 내년의 강우 상황을 봐가지고서는 내후년에도 또 다른 지역으로 가뭄 현상이 번질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비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올지 이게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기본적으로는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전남 지역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여름까지는 비가 덜 오면 덜 왔지 더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5월에서 6월에 모내기철까지 비가 안 오면 이거 농사에도 영향 미치는 거 아닌가 이것도 걱정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되는 실정이고요. 음, 다행히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물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수지라든가 댐이라든가 하는 수리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물을 모을 수 있는 그릇들은 많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강수량이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들쑥날쑥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극히 적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지표수에 의존하는 바가 거의 95% 정도 수온을 의존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물을 재이용하는 시설들을 계속 늘려서 그 재이용 양을 늘린다든가 이런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음.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기후 그렇습니다. 변화에 대응해야 되고 동시에 지하수를 음, 활용하거나 물을 재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네,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지금 그렇습니다.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생활 용수는 물론이고 농업 용수도 걱정이고요. 그리고 여수 광양 산업단지에 미칠 영향도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교수님, 지금 기후 네. 변화로 인한 이 강수량 문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자체 행정 문제도 좀 물 부족 상황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예, 내용입니까? 예. 우리가 이제 물 부족에 농업용수도 필요하고 공업용수도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생활용수, 먹는 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보면은 자체적인 수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적인 수원을 가지고 거기서 물을 끌어 쓴다고 보면은 그 물을 끌어 쓰는 지역에서부터 상류 4km까지는 수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정하게 되고 그렇게 예. 되면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음식점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고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지자체 선거할 때마다 이제 광역 상수도에 의존을 하자, 광역 상수도 물을 받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점점 자체 수원을 포기를 하고 그러면 점점 광역상수도의 댐에다가 의존을 하게 되고 광역상수도의 댐의 물은 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요청하는 지자체가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음,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수원은 계속 유지를 하셔야지 광역상수도에 계속 의존하는 이런 추세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자체 그 자체적인 수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물 부족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크고요. 또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광주에서는 정수장 밸브가 고장 나서 5만 7천 톤의 물이 버려진 데 이어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는 상수도관이 파여돼서 200톤의 물이 또 버려졌습니다. 예, 교수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예.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우선 지하철의 공사장은 공사하다가 이제 사고가 난 겁니다. 사실 관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난 거고 그거보다는 조금 별개의 문제가 이제 광주 정수장의 밸브 사고인데요.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특히 관 같은 거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은 정기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주고 이런 그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음.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수도 시설의 모든 것들이 수도 요금으로 기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입장에다가 보니까 예. 그거를 예를 들어 밸브를 한쪽을 닫고 열고 정비를 하려면 다른 한쪽에 물을 보낼 수가 있으려면 이게 관을 이중으로 깔아야 되거든요. 어. 근데 그렇지 못하면 청소를 할 수도 없고 정비를 할 수도 없잖아요. 예. 계속 물은 나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의 비용으로서는 그렇게 복선화할 수 있는 비용도 안 되고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되니까 그냥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음. 문제는 광주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은 광주에서 사고가 났지만 지금의 수도 사업의 구조, 다시 얘기해서 어, 부족한 수도 요금만 가지고서 수도 사업을 계속해라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또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광주지만 언제 또 우리 2019년도에는 인천에서 접사고가 나가지고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잖아요. 예. 그 외에도 접사고도 많이 나고 사실은 밸브 사고도 이번에 광주에서 이렇게 조명을 받으니까 그렇지 알게 모르게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음. 이 수도 사업은 사실은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도 사 요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지방 사무다 이렇게 해서 시장 군수의 일하고 맡겨두고 있는데 예.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도 요금을 무한정 두 배, 세 배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수도 요금을 계속 올리라고 그러면 두 배, 세 배 올려야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음. 정부가 복지의 차원에서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안 와서 물이 부족한 거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낭비되는 물, 혹시라도 이렇게 수도관이 노후돼서 버려지는 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거 정비 작업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거 정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예, 이런 네, 말씀으로 이해가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네, 자, 상수도관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거 물 부족 현상이 좀 일부 지역의 상황으로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음, 특별히 부족하다 이런 거를 많이 느끼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말씀 잘하십니다. 그 지역 그 강수량의 문제도 있고 지형의 문제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중부권, 특히 이제 한강 유역 이쪽은 사실 산이 많잖아요. 그 주변 강원도로부터 내려오는 산이 많아가지고 큰 대규모 댐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소양강 댐이라든가 충주 댐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큰 댐들이 있고 비교적 강수량이 풍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부지방, 이제 한강 유역이라든가 이 중부지방에서는 크게 물 부족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전남 지역이나 남부 지역은 보면은 대개 그 지역이 큰 댐을 만들 만한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댐의 규모가 좀 작고 또 거기다가 수요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지역적인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남부지방은 평야지방이잖아요. 물이 예, 고일 데가 없잖아요. 예, 예. 교수님,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지형적인 차이나 이제 뭐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아직은 이 물 부족 현상이 일부 지역의 문제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다, 뭐 물 예. 스트레스 국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런 네. 건가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엔 기구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유엔에 별로 관련이 없는 인구행동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에서 예. 예전에 한번 그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강으로 흘러나오는 사용 가능한 물의 1년간의 총량을 인구로 나눠서
1000 입방미터 이하면은 물 기근 국가, 1000에서 1700 입방미터 정도면은 물 부족 국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0에서 1700 입방미터 정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물 음,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같이 수리 시설이 잘 돼 있고 댐이나 뭐 저수지나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건설해 가지고 수리 시설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예.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구한 지표라서 신뢰성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그래서 유엔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이렇게 분류하진 않았더라고요. 유엔 자료를 예, 예,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기후변화 문제 지적을 많이 하니까 다른 지역에도 이제 가뭄 현상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면 예, 실제로 진짜 물 부족 국가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요즘 하게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교수님,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단수만 돼도 우리가 불편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뭐 생수로 머리를 그렇죠. 네, 감는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그건 하기도 안 하는데, 되죠. 예,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선 첫째로 비가 오는 것 자체를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음, 우리가 수리 시설은 이미 만들 만큼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보다는 물을 효과적으로 또는 이용해야 되는데 아까도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수라고 하는 수도물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에 보낼 때까지 들어가 그 물이 새는 누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1년에 8억 톤 정도예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16개의 상공용수 댐을 지어서 거기서 1년 동안 공급해주는 물의 양과 같아요. 그 정도의 물이 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첫째는 우수를 막아야 되겠죠. 어, 그런데 정부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관망 정비를 하는 사업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도 물을 절약해야 돼요. 음. 왜냐하면 지금 옛날에 저희 그 1960년, 70년대는 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 때는. 지금은 어디서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그냥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수도요금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절약한다는 개념은 거의 없어요. 물론 위생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물을 그 정도까지 절약하지는 안 되겠지만 음. 낭비되는 물은 없는 그런 소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문제고요. 세 번째는 수온을 다변화해 가지고 우리가 꼭 지금의 수온뿐만 아니라 뭐 지하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써 가지고 수온을 다변화하는 거. 그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을 재이용하는 양을 많이 늘리는 거. 이런 음.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거 물 절약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거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 남부지방의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고 또 앞으로 더 확대될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물 부족 현상과 관련해서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최승일 명예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한수입니다.